이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하고 물었더니 중앙일보가 추미애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다. 내가 의장이 된다면 다양성을 살리겠다. 상호 연대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제도화해야 한다. 공통분모를 연대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제도화한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대답했나 봐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검토해 봐야 한다. 여기까지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이에요. 추미애가 중앙일보 4호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 그런데 신문 기자가 저렇게 단순하다는 것이 갸우뚱합니다. 보통 신문 기사는 자세하게 내용을 실어야 하는데 저렇게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몇몇 단어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양성, 상호연대, 공통분모, 제도와 대안, 검토. 그러니까 뭐예요? 추미애가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댓글로 썼는데, 이건 나한테 물어보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나는 선회해서 이분이 뭐 꼭 그 음모론에 빠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나한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가족이 멸문지화 당했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뼈아프겠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정치적, 사회적 교육과를 묻고 싶기도 하죠. 괘씸죄죠. 이 자식이 지가 잘못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설레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강의는 지우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번호를 붙였잖아. 내 강의 1번서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내 강의한 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호회 강의가 쭉 있어요. 호회 1번서부터 3번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끊어졌구나. 옛날 집전화가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요새 집전화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끊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쌍해서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고, 나와서 설레발을 치고 자기가 정치할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국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고, 아이고, 저놈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범위 내에서 정치를 해라. 내가 이렇게 여기다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지역구를 하나 잡아서 쫄지 말고 그 300분의 1로 당선되면 그 조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당선될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가서 정치를 해봐라. 그래서 할만하면 계속 하는 거고 민주당한테 잘 보여서, 민주당이 조국을 싫어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잘 보여서,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도 정치를 좀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내가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그 재능을 썩힐 필요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해라.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신당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가 정당을 만든다는 게 떴다방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어쭈리 안 되겠다, 이거는. 정당을 만드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맥스 한 4-5석? 이런 걸 가지고 해보는 것까지도 내가 용납하는데, 이거, 그 설레발이 문재인에 가서 문재인을 등에 업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걸 보고 난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든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을 심판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게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놈이 이거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조국을 까기 시작했고 조국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정수석 당시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까기 시작한 거죠. 난 그거 덮어주려고. 그 개인이잖아. 그 사생활인데 그걸 뭘 들춰서 뭘 하겠어. 그래서 그냥 넘겨주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됐어.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공직으로 나왔으니까 이 반쯤 죽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조국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이 음모론에 젖은 사람들이 내가 조국을 까니까 그게 무슨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여기 대거 들어와서 내 강의를 들었던 모양이야. 내 강의를 이해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뭔 얘기냐? 이 조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측면도 있고 조국당을 말하는 겁니다. 조국 신당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열린민주당처럼 될지 아니면 정의당처럼 될지 모릅니다. 미래는 몰라요. 그걸 예측한다고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거는 귀신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진영 전체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조국에 대해서는 괘씸죄가 더 커요. 불쌍한 것보다 이제는 그 괘씸죄가 더 크기 때문에 저 당을 쭈그러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큽니다.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럼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장단점이 있냐? 하나는 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죠. 왜 탈당했어요? 안건심의위원회 가면은 제3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3당이 있어야 되는데 제3당에서 두 당끼리 하는데 제3당이 없으니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3대 3호였던 것을 4대 2로 만들어가지고 그 검수완박 입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가지고 통과됐는데 그걸 누가 고친 거예요, 그걸. 박병석이 줌을 등으로 고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지. 박병석이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 민영배가 그걸 살려낸 거거든. 탈당함으로써. 왜? 제3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무소속이라도 있어야 돼. 양당에서 딱 3대 3으로 붙었을 때. 그러니 자기가 탈당하고 그 4대 2를 만들어가지고 안건심의에서 통과돼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하나 있으면 제3당이 되니까 그런 탈당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편안하죠.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걸 하려면 거기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권한이 아주 많거든요. 다 교섭단체는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혁신을 마다하고 문재인 2처럼 그렇게 만들면 나중엔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 잘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이재명의 몫이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이재명의 몫이죠. 그거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뜻이 뭐냐? 12석까지 줬으면 그래도 비례대표를 줘야 돼. 비례대표란다. 그 교섭단체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2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20명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박정희가 10석이 있던 것을 20석으로 올려버렸어요.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그 교섭단체 운영 국회의원 수를 20석으로 올렸거든요. 7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계속된 거죠. 그 양당 체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2석이니까 10석으로 내려서 교섭단체권을 줘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추미애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나도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말하면 조국과 내통해서 조국을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맥락이 있어요. 어떤 정보, 어떤 자료, 어떤 텍스트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맥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정치인이, 또 의장을 하려는 지금 후보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그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검토해 봐야 된다. 문자 그대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건 의장이 이렇게 해라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민주당이 해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대할 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음모론에 빠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케이. 자,